누가 그녀를 죽였나입니다. 네?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네. 시작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한 9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네. 예, 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초반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초반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숫자가 늘지 않았었는데 네.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장자연 씨의 죽음을 재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네. 처벌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좀 국민적 열망이 모이면서 네. 급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를 했고 결국 23만 명 정도 지금 네. 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네. 하는 얘기라는 것이 사실은 장자연 씨 사건으로 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2차 가해 네.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9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죠. 그래서 당시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네. 건지 그걸 좀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오래전이라서 제가 약간 시간 순서를 좀 짚어드릴게요.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네.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겼습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렀는데요. 네. 뭐 언론사 고위 관계자, 연예기획사 대표, 금융권 대표 등에게 한 3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정황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과 취재 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랬어요. 단 2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2명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와 네. 장자연 씨의 매니저죠. 네. 그래서 이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해서 또 장자연 씨를 놀이개로 삼았던 사회에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이 장자연 씨의 회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지는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사 고위 관계자 네. 이 언론사가 특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네. 30억 소송을 냈었죠. 조선일보의 당시 대응은 뭐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언론인이 5명이 연루가 됐다라고 이제 뭐 실명은 아니었지만 보도가 됐었고 네. 이미 그때도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도가 됐었는데 조선일보는 당시 극구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만 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고소전을 전개를 했고 그래서 총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냈던 명예훼손의 소송 규모가 30억대였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때 얼마나 치졸한 짓을 했냐면 자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일면에 쓰는 조선일보 일면에 쓰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홍보지가 아닌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 사실인데 그 사보에 내야 되죠. 그런 그렇죠. 건. 사보나 노보에 내야 노보. 되는 일인데 노보는 이제 노동자들의 네. 것이기 때문에 사보에 내야겠죠. 그렇죠. 사주의 입장을 네. 대명하려면.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예. 뭐 언론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들까지 조선일보가 싹 뭐 다 싹 다 고소를 했었었죠. 예, 꼼꼼하네요. 네, 조선일보가 깨알같이. 이런 부분은 뭐 예. 사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군요. 네. 우리처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찾아가지고 다 고소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방씨 일가, 네. 특히 조선일보 방 사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실검으로도 얘기했지만 방용훈 사장이 계속 실검에 올랐는데 이분도 당시 접대 상황에는 있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등장인물이 또 있다. 이것이 네. 한겨레 20일 단독 취재로 처음 나오는 건가요? 네, 뭐 당시의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도할 예정인데요. 네. 자사 홍보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니까요.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도될 내용을 미리 이슈파이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용훈 사장과 관련된 얘기는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인물이 박용훈 사장뿐만 아니라 방정호 지금 현 TV조선 대표인데요. 방정호. 예, TV조선 현 대표. 네,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잘못하면 또 30억 명예훼손 소송 네. 될 수 있어요. 예.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죠. 네.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고 방상훈 사장은 이제 조선일보 대표. 지금 나오는 문건이 네. 이제 저 문건이 뭔가요? 저 문건이 이제 당시에 조선 예.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입수한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종호하고 만났을 때 단순히 장자연을 소개만 시켜주었고 장자연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답변을 한 내용이고요. 네. 장자연, 방정호가 먼저 가고 나서 저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같이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여기 한 뭐 거예요. 그 공란으로 쳐 있는데 어떤 사장, 네네, 그 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동생인 사람들. 예. 등장인물들이 네네. 나오는 거군요. 저 문은 누구고 답은 누굽니까? 문은 검찰이고. 네, 검찰이 한 것이고요. 답은 그때 수사를 받았던 그 참고인이나 예. 그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거나. 예, 그렇군요. 저 진술을 보면 당시 경찰과 검찰이 네. 방종호 씨가 네. 장자연 씨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네. 인지하고 네. 분명히 그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네. 보면 예. 그걸 인지하고도 사건을 방종호 씨를 등장시키지 않은 채 덮었다는 것이죠. 장자연 사건에서 네. 방정호라는 실명은 처음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뭐 카더라나 썰 수준에서는 이제 이름들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이랑 재판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좀 이름을 드러내고서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제 스포츠조선 사장하고 네. 스포츠존 전 사장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둔갑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건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를 좀 짚어보면요. 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장자연을 네. 만난 것으로 해서 수사를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결국엔 박용훈 씨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어떤 뒤집어 씌웠던 예. 것으로 보이고요. 방패막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용훈 사장은 이제 조선일보 주주이면서 동시에 조선일보 옆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의 예. 사장인데 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기를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아닌 스포조선 사장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당시 수사를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니까 네. 당시 검찰과 경찰은 7월과 9월의 만남만 수사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7월 달에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이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예. 9월 달에는 스포츠조선 사장이 장자연을 만났다. 이렇게 예. 이제 그 유명한 청담동 중식당에서 만났다 예, 이런 예.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재된 것은 스포조선 사장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당시 검찰은 수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있었던 청담동 중식당 모임도 그래서 스포츠조선 사장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 제가 실제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주재했던 것은 박용훈. 박용훈 사장이었다는 예. 거죠. 그렇군요. 박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였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럼 이 스포츠조선 사장은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네, 굉장히 억울함을 네. 호소하고 있고 예.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30년 이상 일하신 분인데 어쨌든 자신이 일했던 조직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 네. 사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만족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9월 만남까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 그동안 이제 알려져 왔는데 2008년 10월 만남이 있습니다. 네? 2008년 10월에 또 누군가를 만납니까? 네, 이 자리에서 누가 만납니까? 누가? 방종호 씨와 장자연 씨가 예. 강남에 있는 한 주점에서 만났다라는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 같은데. 네, 처음 나오는 여러 번 지금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까지도 그때 수사당국이 다 이거 확인을 확인하셨어요? 했고, 네, 이것도 이제 수사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가 2008년 9월에 박용훈 사장을 만났을 때 네. 그 수사 내용을 보면 뭐 사실상 그때 장자연 씨가 데뷔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참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자연 씨가 어떤 성접대라든지 그런 이제 자리에 불려가는 거가 예. 9월 달에 처음 나왔고 네. 장자연 씨가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자살을 예. 하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정호하고 만났을 때 네. 단순히 장자연을 소개만 시켜주었고 뭐 장자연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네. 그래서 장자연과 방정호가 먼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만남이 바로 2008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아예 누락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긴 합니다만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방정호 사장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방정호 사장 지금 현재 뭐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박용훈 사장 네. 도 그렇고 방정호 사장도 그렇고 전혀 뭐 네. 자신들은 연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이름이 실명이 나왔는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 기록상에 박용훈 사장과 네. 방정호 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지금 규명돼야 되는 건 뭐 저거는 검찰과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왜 저렇게 수사나 진술을 받아놓고도 네. 박용훈 사장과 방정훈 사장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게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핵심 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조사를 깨알같이 다 해놓고
엉뚱한 사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고요. 네. 검찰이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가문, 그러니까 방 씨 일가와 관련해서 내놓은 공식적인 문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방상훈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상훈 사장은 또 왜 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박 씨가 너무 많이 등장을 그러니까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네. 동생이 방용훈 사장이고, 그리고 방상훈 사장, 그러니까 형이 방상훈, 네, 그 동생이 조선일보 대표고요. 방용훈. 네. 네. 그리고 방정호 TV조선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죠. 네, 그러면 방정호 TV조선 사장은 몇째 아들입니까? 차남으로 제가 알고 차남, 있는데. 둘째 아들. 위에 형이 있고. 예, 형이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검찰은 방상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문만 네. 내놨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방 사장은 방 사장인데 그 방 사장이 아닌 그렇죠. 거군요. 예. 그 방 사장이 검찰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고 네. 스포츠조선 사장이다. 이렇게 네. 이제 당시에 하면서 아하. 방상훈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네. 종결을 했는데 네. 실제 그 사건 안에는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의 방용훈 사장과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방정호 씨를 나중에 스포츠조선 사장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네. 물론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그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씨가 당시 수사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만한 네. 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이 그것을 덮은 것이죠. 지금 김한 기자 취재 내용에 대해서 TV조선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이 들어가면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겨레21 지면에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왜 방용훈 사장과 방정호 사장에 대한 수사가 덮였는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가 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자사 지면을 통해서 무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 한겨레21에서 자세하게 예, 보도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예. 검경 수사 라인, 당시에 검경 수사 라인에 있었던 수사 핵심 관계자들이 혹시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로비나 이런 것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도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보다 그때가 조선일보가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과 힘이 셌을 텐데요. 네. 그 부분에서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뭐 조선일보 내부 취재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잘못한 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네. 직권 남용을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 자신이 해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수사 같은 것들에 개입하고 이런 건데 뭐 조선일보가 뭐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네. 아니지만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검찰이 밝혀내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맞다. 예. 사실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언론 권력형 비리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없는 그 매니지먼트 네. 회사의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처벌이 되고 힘센 사람들은 다 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대표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에 뭐 한 20여 명에 가까운 예, 사회 저명 인사들이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중에 2명만 처벌이 됐고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보면 20여 명 중에서는 좀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력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사주 네. 일가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이라도 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 진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그녀를 죽였나입니다. 네?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네. 시작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한 9년 만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네. 예, 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초반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초반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숫자가 늘지 않았었는데 네.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장자연 씨의 죽음을 재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네. 처벌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좀 국민적 열망이 모이면서 네. 급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를 했고 결국 23만 명 정도 지금 네. 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네. 하는 얘기라는 것이 사실은 장자연 씨 사건으로 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2차 가해 네.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9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죠. 그래서 당시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네. 건지 그걸 좀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오래전이라서 제가 약간 시간 순서를 좀 짚어드릴게요. 네.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네.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겼습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렀는데요. 네. 뭐 언론사 고위 관계자, 연예기획사 대표, 금융권 대표 등에게 한 20, 3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정황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과 취재 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랬어요. 단 2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2명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와 네. 장자연 씨의 매니저죠. 네. 그래서 이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해서 또 장자연 씨를 놀이개로 삼았던 사회에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이 장자연 씨의 회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지는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사 고위 관계자, 네. 이 언론사가 특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네. 30억 소송을 냈었죠. 조선일보의 당시 대응은 뭐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언론인이 5명이 연루가 됐다라고 이제 뭐 실명은 아니었지만 보도가 됐었고 네. 이미 그때도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이 되어 있다. 실제로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주재했던 것은 박용훈. 예, 박용훈 사장이었다는 예. 거죠. 그렇군요. 박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였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럼 이 스포츠조선 사장은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네, 굉장히 억울함을 네. 호소하고 있고 예.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30년 이상 일하신 분인데 어. 어쨌든 자신이 일했던 조직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 네. 사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만족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9월 만남까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 그동안 이제 알려져 왔는데 2008년 10월 만남이 있습니다. 네? 2008년 10월에 또 누군가를 만납니까? 네, 이 자리에서 누가 만납니까? 누가? 방종호 씨와 장자연 씨가 네. 강남에 있는 한 주점에서 만났다라는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 같은데. 네, 처음 나오는 여러 번 지금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주점에서 결제한 내용까지도 그때 수사당국이 다 이거 확인을 확인하셨어요? 했고, 네, 이것도 이제 수사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가 2008년 9월에 박용훈 사장을 만났을 때 네. 그 수사 내용을 보면 뭐 사실상 그때 장자연 씨가 데뷔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참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자연 씨가 어떤 성접대라든지 그런 이제 자리에 불려가는 거가 예. 9월 달에 처음 나왔고 네. 장자연 씨가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자살을 예. 하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종호하고 만났을 때 네. 단순히 장자연을 소개만 시켜주었고 뭐 장자연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네. 그래서 장자연과 방종호가 먼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만남이 바로 2008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아예 누락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긴 합니다만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방정호 사장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방종호 사장 지금 현재 뭐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박용훈 사장 네. 도 그렇고 방정호 사장도 그렇고 전혀 뭐 네. 자신들은 연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이름이 실명이 나왔는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 기록상에 박용훈 사장과 네. 방종호 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지금 규명돼야 되는 건 뭐 저거는 검찰과 경찰의 공식 저 문은 누구고 답은 누굽니까? 문은 검찰이고. 네, 검찰이 한 것이고요. 답은 그때 수사를 받았던 그 참고인이나 예. 그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거나. 예, 그렇군요. 저 진술을 보면 당시 경찰과 검찰이 네. 방종호 씨가 네. 장자연 씨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네. 인지하고 네. 분명히 그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네. 보면 예. 그걸 인지하고도 사건을 방종호 씨를 등장시키지 않은 채 덮었다는 것이죠. 장자연 사건에서 네. 방정호라는 실명은 처음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뭐 카더라나 썰 수준에서는 이제 이름들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이랑 재판 기록을 입수해서 예.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좀 이름을 드러내고서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제 스포츠조선 사장하고 네. 스포츠존 전 사장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둔갑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건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를 좀 짚어보면요. 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장자연을 네. 만난 것으로 해서 수사를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결국엔 박용훈 씨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어떤 뒤집어 씌웠던 예. 것으로 보이고요. 방패막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용훈 사장은 이제 조선일보 주주이면서 동시에 조선일보 옆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의 예. 사장인데 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기를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아닌 스포조선 사장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당시 수사를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니까 네. 당시
검찰과 경찰은 7월과 9월의 만남만 수사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7월 달에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이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예. 9월 달에는 스포츠조선 사장이 장자연을 만났다. 이렇게 예. 이제 그 유명한 청담동 중식당에서 만났다. 예, 이런 예.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7월 17일 조선일보 네. 사장 오찬이라고 기재된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당시 검찰은 수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있었던 청담동 중식당 모임도 그래서 스포츠조선 사장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 제적으로 수사를 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왜 저렇게 수사나 진술을 받아놓고도 네. 박용훈 사장과 방종훈 사장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게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핵심 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조사를 깨알같이 다 해놓고 엉뚱한 사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고요. 네. 검찰이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가문, 그러니까 방 씨 일가와 관련해서 내놓은 공식적인 문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방상훈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은 또 왜 등장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이게 지금 이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박 씨가 너무 많이 등장을 그러니까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네. 동생이 방용훈 사장이고. 아, 그리고 방상훈 사장, 그러니까 형이 방상훈, 네, 그 동생이 조선일보 대표고요. 방용훈. 네. 네. 그리고 방정호 TV조선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죠. 예, 그러면 방정호 TV조선 사장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 차남으로 제가 알고 차남, 있는데. 둘째 아들. 위에 형이 있고. 예, 형이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검찰은 방상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문만 네. 내놨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방 사장은 방 사장인데 그 방 사장이 아닌 그렇죠. 거군요. 예. 그 방 사장이 검찰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고 네. 스포츠조선 사장이다. 이렇게 네. 이제 당시에 하면서 아하. 방상훈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네. 종결을 했는데 네. 실제 그 사건 안에는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의 방용훈 사장과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방종호 씨를 나중에 스포츠조선 사장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네. 물론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그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종호 씨가 당시 수사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만한 네. 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이 그것을 덮은 것이죠. 지금 김환 기자 취재 내용에 대해서 TV조선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이 들어가면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겨레21 지면에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왜 방용훈 사장과 방정호 사장에 대한 수사가 덮였는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가 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자사 지면을 통해서 무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 한겨레21에서 자세하게 예, 보도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예. 검경 수사 라인, 당시에 검경 수사 라인에 있었던 수사 핵심 관계자들이 혹시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로비나 이런 것을 받은 정황이 라고 있는데 보도가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당시 극구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만 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고소전을 전개를 했고 그래서 총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냈던 명예훼손의 소송 규모가 30억대였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때 얼마나 치졸한 짓을 했냐면 자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일면에 쓰는 조선일보 일면에 쓰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홍보지가 아닌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 사실인데 그 사보에 내야 되죠. 그런 그렇죠. 건. 사보나 노보에 내야 노보. 되는 일인데 노보는 이제 노동자들의 네. 것이기 때문에 사보에 내야겠죠. 그렇죠. 사주의 입장을 네. 대명하려면.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예. 뭐 언론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들까지 조선일보가 싹 뭐 다 고소. 싹 다 고소를 했었었죠. 예, 꼼꼼하네요. 네, 조선일보가 깨알같이. 이런 부분은 뭐 예. 사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군요. 네. 우리처럼 깨알.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찾아가지고 다 고소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방씨 일가, 네. 특히 조선일보 방 사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실검으로도 얘기했지만 방용훈 사장이 계속 실검에 올랐는데 이분도 당시 접대 상황에는 있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등장인물이 또 있다. 이것이 네. 한겨레21 단독 취재로 처음 나오는 건가요? 네, 뭐 당시의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도할 예정인데요. 네. 자사 홍보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니까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도될 내용을 미리 이슈파이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방용훈 사장과 관련된 얘기는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인물이 방용훈 사장뿐만 아니라
방정호 지금 현 TV조선 대표인데요. 방정호. 방정호. 예, TV조선 현 대표. 네, 그렇죠.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잘못하면 또 30억 명예훼손 소송 네. 될 수 있어요. 예.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죠. 네.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고 방상훈 사장은 이제 조선일보 대표. 지금 나오는 문건이 있는데 저 문건이 뭔가요? 저 문건이 이제 당시에 조선 예.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입수한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종호하고 만났을 때 단순히 장자연을 소개만 시켜주었고 장자연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이고요. 네. 장자연, 방정호가 먼저 가고 나서 저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같이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 공란으로 쳐 있는데 어떤 사장, 네네, 그 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동생인가. 사람들. 예. 등장인물들이 네네. 나오는 거군요.